놀이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 리딩 이론편입니다. 오늘은 글자에 관심 없는 친구 관심 갖게 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Lucky Ducky TV. 우리가 지금 파닉스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어느 정도 음원 노출을 잘 한 친구들은 아마 글자를 읽고 싶어 할 겁니다. 큰 아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7세나 8세 정도? 그런데 5세나 6세 아이들도 그럴까요? 음원 노출이 잘 되었다 해도 5세나 6세 친구들은 글자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음성 언어보다는 문자 언어 중심으로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모르는 것이 나오게 되고 뭔가 벽에 부딪히게 되죠. 부모님 혼자 집에서 하신다면 그 시기를 문자 투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기관에 보내고 계신다면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만 3.7세 93%가 거의 다 영어를 한다고 했죠. 제 채널에서 향후 영상 업로드 계획은 파닉스 파트는 5개에서 6개 정도로 구분지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앞에 2강의를 보신 분은 제가 왜 5개에서 6개 정도 단계로 구분지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결국은 44개 사운드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같은 카테고리별로 구획지어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닉스 전체 커리큘럼을 5에서 6개 정도 단계로 아시고 44개 사운드의 각각의 특성을 아신다면 어떤 교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교재 없이 리딩만으로 직접 지도하실 때 또는 다른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파닉스를 넘어가실 수 있죠. 오늘의 주제인 글자에 관심 없는 친구들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저희 아이 이야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돌이 되기도 전에 책 읽기를 시작한 아이입니다. 엄마 때문인가요? 덕분인가? 그렇죠. 엄마가 읽어주는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6세, 한국 나이 6세에도 여전히 그렇죠. 스토리를 기반으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성 언어는 연령에 맞추어 볼 때 잘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희 아이를 영유에 넣었다는 것이죠. 학원들은 뭔가요? 진도 빼는 곳입니다. 지켜본 결과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곳은 무조건 진도 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집에서 혼자 할 때보다는 약간씩 빠른 느낌으로 끌고 가고 있죠. 저희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희 아이는 제법 어릴 때부터 엄마랑 스토리를 읽고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듣는 귀는 이 정도 컨텐츠를 무난하게 듣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읽겠다고 뽑아왔는데 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만류했지만 결국은 읽어줄 수밖에 없는 책이었고요. 또 내용을 물어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보면 스토리를 읽을 때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희 아이가요.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책을 잘 못 읽는 겁니다. 유치원 친구 중에서도 물론이지만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제 주변에도 저희 아이 또래랑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책을 줄줄 읽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학원에서 가르칠 때부터 책은 줄줄 읽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자면 책은 잘 못 읽지만 듣는 귀가 발달한 제 아이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쫓아는 가야겠죠. 기관에 보낸다는 것은 마치 PT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혼자 해도 되지만 PT 선생님과 함께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를 지켜보니까 책을 읽을 때 전혀 글자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단어인데도 읽으려 하지 않고 아예 읽을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이건 저 때문이죠. 엄마가 너무 재밌게 읽어줬고 굳이 아이한테 읽으라고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굳이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6세 초반이죠. 본격적으로 파닉스가 되는 시점에
줌 수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제가 살짝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 아이를 잡았었는데 다시 진정하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같이 음원 노출은 좀 됐는데 글자에 관심 없는 이 어린 꼬맹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Language Experience Approach 였습니다.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네, 오늘은 이 용어 Language Experience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언어 경험적 접근법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교사가 써주고 다시 읽어보게 하면서 문자 교육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언어 경험적 접근법, 아이들의 경험에 근간을 둔다는 것이죠. 저희 친정오빠는 간판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쳤다고 엄마가 늘 뿌듯해 하셨어요. 저는 안 그랬죠. 저희 딸도 간판에 관심도 없습니다. 책 표지도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렇게 어떤 아이의 경험은 다른 아이의 경험과는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 경험적 접근법은 현재 한국 유치원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유치원 임용고시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죠. 저도 어학원을 운영할 때 아이들한테 직접 적용해서 효과를 좀 봤던 방식이기도 하죠. 한글이든 영어든 5세, 6세 정도 친구들한테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발표를 시킵니다. 아이가 말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사가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사가 쓴 것을 아이가 읽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어 학습을 합니다. 문장 중에서 모르는 특정 단어나 구체적으로 지도할 학습 내용이 있다면 지도하는 것이죠. 퍼즐 맞추기 같은 재미있는 놀이 방식을 택해서 티칭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의 핵심은 아이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을 생각해 볼까요? 장점은 흥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한 문장, 표현한 문장을 통해 읽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흥미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교사의 수준에 따라 좀 좌우된다입니다. 대개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는 일상 경험이죠. 또는 읽은 책입니다. 먼저 책으로 시도해봤어요. 책으로 시도한 이유는 제가 어학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시도했을 때 몰입감이 좋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학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은 저희 딸보다는 음성 언어는 대체로 조금 덜 발달했지만 한국 나이 7세, 초등 저학년 정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했고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같은 방식을 저희 아이한테 적용했더니 결과는 몰입도가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책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 책을 통해서 말하는 건 좋아합니다. Favorite part 물어보면은 조잘조잘 꽤 떠들죠. 그런데 그 장면을 굳이 쓰고 그리는 것은 그냥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로 베드타임으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한밤중에 갑자기 쓰게 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뭔가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A4 한 장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잠자리에 침대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favorite part 골라서 그려볼까? 라고 하면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정도의 몰입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가 글 자체로 몰입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이런 아빠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제 취지를 말하고 협조를 구했어요. 대번에 no 하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매일 아침 출근 때 딸한테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어요. 네, 보통의 아빠들에게는 무리한 요구가 맞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써도 되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쓰라고 했어요. 그것도 no 하더라고요. 퇴근하면 피곤하죠. 제 남편은 아이 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제가 뭘 좀 하라고 하면 쪼적이긴 한데 뭐 방해까지는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파트너까지는 아니고 알바 수준의 보조랄까? 그래서 저도 100번 양보해서 좋아, 그러면 편지를 쓰되 내가 쓸 테니 아빠 너는 너가 쓴 것처럼 연기를 좀 해다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님께서 그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딸내미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로 빙의해서 대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깰 때 아빠 편지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확 집중했어요. 걸려들었죠. 저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회사 갔는지 묻고 아빠를 찾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빠 편지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 출근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쩔 때는 일부러 안 읽어줬어요. 우유 한 컵 다 먹으면 읽어줄게. 이 옷 스스로 입으면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애간장을 태웠죠. 그러면 읽어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밀고 당기는 맛이 아주 대단했죠. 한국 나이 5세, 6세 사실 엄마 하기 나름인 거죠. 어떤 날은 저도 깜빡해서 편지를 안 써놓은 날도 있었어요. 아이가 찾으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아빠가 숨겨놓았대 라고 하고 여기저기 찾게 하고 저는 뒤돌아서 몰래 편지를 써서 준 적도 있었습니다. 보물찾기처럼 하는 거니까 너무나 재밌죠. 아이는 아빠 편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뒀어요. 그리고 수시로 저한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몰입감이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아이랑 아빠가 써준 편지 내용으로 퍼즐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문장 맞추기 놀이요. 아이들은 대체로 문장 퍼즐 놀이를 좋아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have a nice day 라고 써주면 have a nice day 느낌표는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해서 4개나 5개 정도의 단어 카드로 만듭니다. 저는 그냥 A4를 이용했고요.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이렇게 칼라 용지를 쓰면 됩니다. 실체를 보여드리기는 상당히 민망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저는 예쁘게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아이랑 노는 경우보다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이렇게 쓱쓱 잘라서 아이하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좀 게으른 엄마인데요. 아이는 다행히 좋아합니다. 그날 내용에 맞게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요. 이날은 아이가 문장 5개를 읽어서 제가 칭찬하는 멘트를 이렇게 했네요. 아빠가요. 이 놀이를 한 지 한 달쯤 되자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장의 개념을 깨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자로 써진 것이 이론에서 말하는 프린트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프린트 어웨어니스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말하고 읽은 것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지만 5세나 6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가르쳐야 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 이렇게 편지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퍼즐 놀이를 통해서 아빠가 자신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았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조금 험불하긴 하지만 스페이스를 두어서 붙이도록 했어요. 하나 붙이면 스페이스 제가 말해줘서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하나씩 단어를 붙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부호, 마침점, 엔드마크로 끝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유치원 K레벨에서 알아야 하는 기본 문법 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아빠가 다정하면서도 조금 엄한 편인데요. 아이는 퇴근하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가 준 편지를 들고 엄청난 사랑의 눈길로 안아줍니다. 그러면 제 남편은 제가 시킨 대로
연기를 좀 하죠. 연기도 뭐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일찍 출근하는 아빠한테서 받은 연애 편지. 저희 아이를 참 행복하게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이가 문자에 대해서 인지력이 좋아지는 걸 근 한 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그걸 보고 있자니 기뻤습니다. 모두에게 윈윈인 상황인 것이었죠. 나는 도저히 아빠 편지 같은 거 못한다. 엄마 편지도 못하겠다. 하시면 읽었던 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샘플로 간단한 시트지 올려놓을게요. 이건 제가 독후 활동할 때 쓰는 건데요. 약간 변형해서 랭귀지 익스피리언스 활동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을 그리는 건데요. 아이가 그림은 그리게 하고 문장은 부모님이 써주세요. 그 다음 가급적 이런 색지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다시 부모님이 문장을 쓰시고 아이가 가위로 자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쓸 수 있다고 해도 아이들은 의욕만 앞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부모님이 꼭 써주세요. 나중에 한다고 해도 어려운데 해볼 수 있겠어? 라고 밀당하시면서 절대 부담을 주시면 안 됩니다. 폭풍 칭찬과 격려는 기본인 것 아시죠? 아이가 너무 쓰고 싶어 한다면 엄마가 글씨를 쓸 때 아이가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 글자 정도는 아이가 써서 같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팅 교육을 시키겠어 라는 메시지를 주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구나. 부모님도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이용해서 이 놀이를 할 때는 문장을 책에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자신의 말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책에 좋은 문장이 많기 때문에 책의 문장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 한 달이나 늦어도 석 달 안에는 아이가 자리가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어학원에서 아이들 직접 티칭하면서 검증한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딱 3개월만 투자하면 라이팅의 기본이 잡히는 것이죠. 오늘은 랭귀지 익스피리언스 방법으로 글자에 영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글자의 세계로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글자 공부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해야 될 일이라면 그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 방법은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할 때나 영어 교육할 때나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한글 교육할 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빠 편지가 아니라 엄마 편지로 해볼까 해요. 아마 몇 달 후, 반년 후 정도 될 것 같은데 편지는 아이들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흔한 라이팅 방식이라서 배워두면 영어든 한글이든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더 커서 그림책 작가한테 편지도 쓰고 더 다양한 쓰기 활동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랑 한글로 이런 쪽지 주고받을 수 있다면 마치 연애 편지 주고받는 것처럼 신날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영어로 간단하게 편지나 쪽지를 쓰거나 모닝 메시지를 하는 방식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짧게 올려둘게요. 우리 모두 즐겁게 아이들의 책육아 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